I have a dream, that's all I need. I'll make it happen with some work and belief. Know what I want, so I'll take it on. I've made mistakes, but mistakes make you strong. Let's break it down for a minute. I want the crown, I'm gon' get it. You hear me loud, man, I'm winning. Yeah, Charlie Sheen will be grinning. These ladies know that I'm sinning,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m closing in the night inning. There ain't no point in resisting. Living life like a dream, live it right, that's the thing. Every night got a team, I've been tied to the scene. Out on stage, here I'm screaming, okay, it's a dream. And I pray as a team, one day it'll be me. If I want it, then I get it. Head down, don't regret it. Push myself to the limit. If I play it, then I win it. I'm just saying, I'm just living for today. For a minute, I don't stay, I just visit. Have no shame, I admit it. Looking back at me to see if I succeed, to see if I believe. They're looking up to me. They want the best of me now, best of me now, best of me now, best of me. They want the best of me now, best of me now, best of me now, best of me. They want the best. Swear to God, man, I'ma make it soon. Silence all the haters as they see us making moves. I do what I want, so I got nothing to prove. Staying motivated, teaching others what to do. I'm staying focused, my mind is open. They start to notice that I'm in motion. There is no potion, you're not just chosen. It takes devotion to stay composed, man. Never stop, never stop. 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스트렝스 운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가동 범위 개선 또는 쿨다운 등의 목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운동 경력이 길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자가근막 이완에 대해서도 그 방식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일단 운동 5, 6년 차까지는 스트레칭이나 근막 이완 같은 것들을 아예 안 했고, 햄스트링이 뻣뻣하거나 할 때 백 익스텐션 같은 기구에서 하단부를 잡고 쭉 햄스트링을 늘려준다거나 하는 걸 가끔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PT 트레이너형으로부터 근막 이완에 대한 개념을 듣고 라크로스 볼이라고 하는 어떤 탄력이 굉장히 좋은 볼을 가지고 자가 근막 이완하는 방법을 배웠었고, 한 1년 정도는 매주 토요일을 아예 자가 근막 이완이랑 스트레칭 그리고 유산소만 하는 날로 아예 분리를 해서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가 근막 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꾹 누르거나 또는 누워서 뭔가를 통해서 무게를 가하면 방사통이 생기는 위치인 트리거 포인트에 탄력이 있는 어떤 라크로스볼 같은 것들을 둬서 통증이 감소될 때까지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방사통이라고 하는 건 그 지점을 기준으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퍼지는 그런 통증을 의미를 합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그걸 하던 때가 마침 논문이나 아티클 같은 걸 번역을 하던 시기라서 자가 근막 이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근방추의 신장 반사와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골지 건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이완 작용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몸이 갑자기 늘어날 때 당겨지는 것이 신장 반사라고 하면, 그 반대로 자가 근막 이완은 특정 위치에 과도한 긴장이 가해질 때 그의 반작용으로 이완을 불러오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막의 긴장이 정상 상태에서 달라진 위치에 탄력이 있는 물체를 두고 몸에 무게를 가하면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게 있다가 그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점점 감소되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그 위치의 통증이 완화되면 다른 위치로 계속 옮겨가면서 그걸 진행을 해서 무게가 가해지는 대부분의 위치에 방사통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을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방사통이 있는 위치는 주로 엉덩이 위쪽하고 척추 사이의 공간, 허벅지 앞쪽에서 그 허벅지 근육 위쪽이 시작하는 위치, 그리고 뭐 다리뼈가 꽂혀있는 소켓 주변이나 날개뼈, 쇄골, 팔꿈치, 오금 이런 위치처럼 뼈랑 근육이 연결돼 있고 그 굽힘이 많이 발생하는 위치에 트리거 포인트가 많이 있었고,
이런 그 자가근막 이완을 하면서 가동 범위도 소폭 개선이 됐고, 수행력은 이제 과하게 이완을 하면 잠시 감소할 때도 있었는데 금방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 그 뭐 약어를 줄이면 뭐 PNF라고 하는데, 그 PNF라고 하는 스트레칭 방식을 접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특정 동작을 기준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가동 범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뭐 다른 사람이 받쳐준다거나 아니면 벽이 있다거나 하면 벽에 대고 계속 힘을 가해서 그 최대 가동 범위 상태에서 긴장을 가하면서 가동 범위를 늘리는 방식이었고, 스스로 만든 이제 최대 가동 범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육의 긴장이 계속 가해지니까 이때 이제 스스로 머리가 인지하는 그런 가동 범위가 늘어나서 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PNF 스트레칭을 하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동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PNF 스트레칭이랑 자가근막 이완을 적당하게 섞어서 주로 해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정적인 스트레칭, 그러니까 그 가만히 늘려주거나 조여주거나 하는 그런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운동 전에 하게 되면 가동 범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수행력의 감소나 부상의 확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들이 주로 많았고, 동적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과하지 않게 운동 전에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에 맞춰서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이제 몸이 풀리지 않을 때만 가벼운 동작으로 조금씩 스트레칭을 진행을 했고, 운동 후에는 항상은 아니고 한 번씩 PNF를 포함한 스트레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자가근막 이완을 했고요. 이때 이제 자가근막 이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그 운동 전에 하면 좋지 않은 정적 스트레칭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수행력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의견이 좀 갈리는 추세였고, 저는 이제 자가근막 이완 이후에도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가동 범위는 좀 잘 나오지만 수행력이 떨어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언급해드린 것처럼 꾸준히 자가근막 이완과 PNF 스트레칭을 하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꾸준히 하기에는 점점 이제 그 주기마다 근막이 뭉쳤다는 걸 느끼는 게 점점 줄어서 점점 이제 간헐적으로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아예 마사지건 같은 걸로 편하게 풀자 해서 이제 마사지건을 사서 한 번씩 두드리는 걸로 바꾸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하게 되었고요. 최근 1년 가까이는 뭐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이런 것들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고, 최근에 하게 되지 않게 된 이유는 두 번째 질문하고 같이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 자막으로 넣으면서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 태승이 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태승이 형한테 제가 그 PT 수업을 받으면서 그 운동을 해온 게 거의 1년 반에서 2년이 되어 가는데, 태승이 형은 이제 체형 교정을 중심으로 제가 운동하는 걸 지도해주고 계신 트레이너 형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로 유학을 가서 체육 학사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한양대 체대대학원에 재학 중인 시점에 저는 처음 만나게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거의 배우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수업을 받으면서 크게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력이나 경력은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업이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인스타그램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제가 화면에 자주 적기도 하고 지금 여기도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승이 형하고 하는 그 수업 과정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만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수업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운동, 교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배우기도 했고 직접적으로 매뉴얼하게 교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정을 받아오면서 지금은 뭐 라크로스볼 같은 걸로 어떻게 누르면 통증이 생기는 트리거 포인트는 거의 없고, 뭐 날개뼈나 이런 데를 그 라크로스볼로 눌러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태승이 형이 막 수업을 할 때 정확하게 틀어진 위치를 짚으면 여전히 트리거 포인트나 뭉쳐있는 곳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 혼자서 스스로 이제 그 라크로스볼이나 폼롤러 가지고 굴릴 때는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가 지금 매우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스트랩 하나를 제외하면 장비도 아예 안 쓰고 3대 770kg, 운동도 10년 이상 했고 직접 번역해놓은 아티클이나 논문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한글 문서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그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동호인 관점에서는 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배워서 갖추고 또 이제 지도자로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너 형에게는 매우 많이 못 미치죠. 제가 함부로 이제 강의 영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항상 이제 답변에 참고만 하시길 바란다고 하는 이유도 이 형에게 배우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초 지식이랑
경험으로는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를 몸소 느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태승 트레이너의 주 고객층은 이제 체형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어디가 아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뭐 특정 종목의 선수분들이 더 많은데, 스트렝스 운동을 주로 하는 건 아마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회원 중에. 그럼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지식이 적용이 되는 건 똑같아서인지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누군가 허리가 말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확인을 하는 게 햄스트링 가동 범위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좌측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햄스트링 가동 범위도 보고, 뭐 셋업 할 때 뭐 다리의 방향, 등의 긴장, 그다음에 뭐 바벨 위치나 무게 중심, 뭐 발목과 무릎의 움직임, 시선, 바벨이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지는 시선의 방향, 뭐 그립의 넓이, 발의 넓이, 목폭,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뭐 비대칭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면 특정 근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보조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되게 매뉴얼적이고 체계화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이제 그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초보적인 교정 접근 방법입니다. 하지만 몸이 이제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관적인 그런 것들 이상으로 작은 근육들의 기능이나 어떤 굉장히 생뚱맞은 곳에, 다른 곳에 틀어져 있는 것들이 그 동작에 영향을 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에 언급한 그런 거시적인 큰 그림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부족한 해부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개인마다 체형을 잡으면서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태승이 형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많은 부분의 움직임이 개선이 되고, 벤치프레스나 이런 거 할 때는 어깨 통증도 언렉을 할 때 굉장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정체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뚫린 것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제 업무 특성상 컴퓨터로 오랜 시간 다루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 같은 형태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교정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경험에서 좀 구체적인 사례가 더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응에 따라서 조금 더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내용이 굉장히 길어져서 이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태승이 형은 제가 최근 1, 2년 동안 체형 교정과 수행 능력 증가를 주 목적으로 배우고 있는 트레이너 형이고, 저보다 훨씬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절대 보지 못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수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는 분들은 직접 컨택을 해주시길 바라고, 사실 뭐 저는 워낙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런 영상을 찍는데, 지금도 이제 뭐 제품이나 이런 거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수업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운동 영상을 올릴 때 태승이 형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사실 운동을 하는 훈련 방식이나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 방식이나 강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태승이 형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지금보다 운동 강도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구성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단순하게 이제 지금과 같은 훈련 방식을 계속 고수했다면 지금 제가 올리는 것보다 당연히 성장 속도도 떨어지고 정체 기간도 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 또한 이제 운동을 굉장히 오래 해오면서 많은 경우를 봐왔습니다. 사실 뭐 제가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던 얼마 안 된 회원이 트레이너가 되는 경우를 본 적도 있고, 뭐 그런 안 좋은 경험들로 인해서 모든 트레이너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지만, 주변에 접근성이 좋은 주변에 전문성과 경험을 많이 지닌 좋은 트레이너가 있다면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지금 항상 후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운동 질문 중에 제 역량을 많이 넘어서거나 그 상황이 좀 심각하다 싶은 것은 항상 제가 이제 댓글에 코멘트로 다는 게, 주변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나 의사분들을 찾아가 보라고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TMI는 여기까지고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